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김지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네, 좀처럼 살아날 듯 그렇지만 살아나지 않고 있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항상 침체에 있다고만 전달드리게 되는 고용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코로나19 정점 당시와 비교하면 고용시장이 살아났다, 이제 이런 평가도 있었죠. 하지만 완전한 회복세는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 한파에 경기 불황까지 다시 맞물리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거죠. 이슈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이 실업급여 신청자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얼마나 늘어난 상황일까요? 네, 이제 고용노동부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달 말 기준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14만 4천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3월보다 11,000명이나 증가한 상황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자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수당으로 실업급여가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통상 이제 실업급여다, 이제 이렇게 불리는데요. 구직급여를 신규 신청했다는 건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에서 근무를 하다가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일터에서 이탈하게 됐다는 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자리가 줄어들었던 시기와 비교를 해보면 이 증가 추이는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고용시장이 위축됐던 시기와 5천 명 정도 차이를 보이는 수준입니다. 결국 코로나19 시기 수준과 이제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만큼 현재 상황 역시 이제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 실업급여 지급액 역시 10개월 만에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와. 연말 계약 종료의 영향으로 올해 1월과 2월 신규 신청자 수가 급증한 영향도 물론 있지만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경기 불황의 영향 무시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불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업종이나 직군에서 아무래도 이렇게 실업급여 신청이 좀 많았겠네요. 네, 이제 산업별로 보면은 교육 서비스업과 건설업에서 각각 3,000명으로 신청자가 가장 많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제조업에 신청자가 몰렸습니다. 이런 상황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교육 서비스업의 경우 학교가 개학하면서 방역 인력이 많이 축소돼서 관련 근로자들의 신청수가 많았다, 이제 이렇게 밝혔고요. 또 건설업의 경우에는 일용직 가입자를 포함시키면서 늘어난 경향이 있다, 이제 이런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고용 지표 역시 순탄치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단순히 이제 뭐 통계만으로 일단 살펴보면 지난 3월 말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는 1,500만 7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서 2.5% 늘었습니다. 지난해 2월 이제 정점을 찍고 이제 내림세를 보이던 가입자가 증가 폭이 최근 2개월 다시 연속 증가를 한 거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증가세가 외국인 가입자가 늘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인데요. 비전문 취업비자나 방문 취업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도록 한 것이 요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런 외국인을 뺀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더 줄어든 걸까요? 네, 이제 실제로 지난달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서 10만 명 늘어난 15만 4천 명인데요. 지난해 3월보다도 10만 명이 늘었습니다. 근데 외국인을 뺀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26만 9천 명 증가에 그친 거죠. 그러니까 증가 폭은 오히려 이제 둔화 양상일 정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 타격이 큽니다. 만 15세에서 29세 청년층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해와 비교해서 2만 명 이상 줄었습니다. 7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머지 연령대는 1년 전과 비교를 했을 때 가입자 추이가 좀 어떨까요? 네, 이제 다른 연령대, 이제 나머지 연령대를 좀 살펴보게 되면요. 가입자가 늘긴 했습니다. 60세 이상, 50대, 30대, 이제 40대 순이었고요. 고용노동부는 이제 이런 고용보험 지표의 변화에는 물론 인구 구조상의 변화도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당분간은 청년 인구 감소와 함께 취업자 역시 그 숫자가 동시에 줄어드는 추세가 지속해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인구 감소뿐 아니라 취업자까지 줄어서 심각성이 큰 상황인데요. 하반기에는 좀 경제 상황이 나아질까요? 네, 안타깝지만 정부 내에서도 하반기 경제 상황을 낙관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3월까지 6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던 수출 부진이 이달 들어서도 이제 지속이 되고 있고 경기 침체 상황은 심각한 수준이라는 그런 분석이 많기 때문인데요. 고용 지표는 대표적인 경기 후행 지표,
즉 경기가 등락하면 고용시장에서는 수개월 뒤에 지표에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만큼 시간이 갈수록 하반기 고용 상황은 악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역시 직접 일자리나 빈 일자리를 메우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나섰고요. 올해 상반기에만 일자리 예산에 책정된 것의 70%를 투입하겠다. 이제 이런 결정을 내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한컷 이슈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이런 따뜻한 봄날, 요즘 따뜻한 봄날인데 이와 상반된 어떤 분위기로 읽혀져 오는 이 취업 시장에도 어느 정도 희망의 소식도 있습니다. 유통업계가 인재 영입에 나선 건데요. 가장 먼저 이제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 리테일도 신입사원 공개 채용에 나섰습니다. 이번에 이제 영업관리, 마케팅, 신사업 전략 기획, 상품 운영 등 5개 직군 신입사원을 이제 선발을 합니다. 채용 절차는 총 6단계로 진행이 되는데요. 기본적인 전형 절차에 이어서 현장 실습까지 마쳐야 최종 입사에 이를 수 있습니다. 서류 접수는 다음 달 5일까지입니다. 네, 이렇게 신입사원 공개 채용 흔치 않은 기회인 만큼 관심 있는 분들은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어떤 기업이 채용에 나섰을까요? 네, 이제 이랜드 패션 사업부도 올해 상반기 신입사원 공개 채용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일반 직무부터 디자이너 전형으로 나눠서 이제 실시가 되고요. 일반 직무는 영업부터 마케팅, 상품 기획 등 총 9개 직군으로 이루어집니다. 1차 면접에 합격한 지원자는 인턴을 거쳐서 최종 면접에서 정규직 전환 여부가 이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서류 접수 마감일은 다음 달 12일까지이고요. 또 이제 한국 P&G는 오는 28일까지 상반기 채용 전환형 인턴 채용을 이제 진행을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인턴 채용이면 재학 중인 학생들도 지원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인턴십 모집은 영업본부와 마케팅본부, 물류생산본부 등 이제 총 5개 직무 분야에서 이제 진행이 될 텐데요. 대학교 3학년 또는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면 전공을 불문하고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인턴십 프로그램은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이제 2개월간 진행이 되는데 이제 이때 좋은 수행 평가를 받게 되면 입사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건설 경기가 이제 어렵다고는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어쨌든 또 채용에 나선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활약을 위해서 미리 좀 인재 확보에 나서겠다라는 건데 어떤 것들입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건설 경기는 침체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채용 규모를 이제 확대하기보다는 예년과 일단 비슷한 수준으로 아마 이루어질 것으로는 보이는데요. 우선 올해 상반기 공개 채용에 나선 건설사는 대우건설, 태영건설, 서희건설 등입니다. 특히 태영건설은 신입사원과 경력사원 공개 채용을 동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신입은 토목시공 자금 부분이고 경력은 건축시공, 기계, 전기 분야입니다. 서류 접수는 오는 26일까지입니다. CJ 대한통운건설 부문도 신입사원을 모집을 하고요. 직무는 건축시공, 설비시공 등인데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를 한다고 이제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올해 경제 상황도 낙관적이지 않은 상황에 각 기업의 신입사원 채용 공개 소식이 유독 더 반가운데요. 완연해지는 봄 날씨처럼 취업 시장에도 훈풍이 불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도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